혈당, 콜레스테롤? 이거 먹고 확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병원에서 또 혈당이 높다네요. 약 먹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 피하고 운동도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안 떨어질까요? 한두 번쯤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강 수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뭐든 잘 먹고 잘 움직였는데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식단 조절하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만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졌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음식이 뭘까요? 그냥 흔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먹기 쉽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김영수 62살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 아픈 곳도 없었고 별다른 병원 신세를 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점점 경고가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뇨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있어서 고지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텔레비전에서도 건강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온갖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해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 먹어봐. 나 이거 먹고 수치가 확 떨어졌어. 오트밀?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거 서양 사람들이 먹는 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먹어봐. 생각보다 괜찮아. 김영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트에서 오트밀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에 타서 먹어봤는데 영 맛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말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바나나나 견과류를 조금씩 곁들이니 먹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수 씨는 원래 아침으로 주로 밥과 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면 몇 시간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자주 경험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속이 든든했지만 몇 시간 후에는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트밀을 먹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속이 편안했고 포만감도 오래 갔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많아 소화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문제였던 김영수 씨는 몇 달 후 병원에서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도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오트밀을 아침마다 챙겨 먹었다고 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트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꾸준히 드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영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오다니 신기했습니다. 그 후 김영수 씨는 오트밀을 좀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견과류와 과일을 추가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 블루베리를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죽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물이나 우유에 오트밀을 넣고 살짝 끓이면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정은 64살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또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꼭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삼겹살과 튀김 요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콩이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먹다 보니 자꾸 허전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정은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기도 줄여야 하는데 생선이라고 괜찮을까?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시장에서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한가득 사와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번 먹어보자며 저녁상에 구운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평소 생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 한 입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몸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전발이 자주 차가워졌고 밤에 자다가도 종종 다리가 저려서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주고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천연 혈관 청소부였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먹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순간 이정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던 것입니다. 의사도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요즘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드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정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변화가 올 줄 몰랐습니다. 이후 이정은 씨는 등푸른 생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방법으로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노릇하게 구우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연어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팬에서 구우면 속이 촉촉하고 겉이 바삭한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등어를 무와 함께 간장 양념에 졸여 먹었습니다. 감칠맛이 살아나 밥 반찬으로도 딱 좋았습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했습니다. 바쁜 날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이용해 간단한 샐러드나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정은 씨의 식탁에는 일주일에 여러 번 등푸른 생선이 올라옵니다. 삼겹살이나 튀김을 줄이고 대신 생선을 더 자주 먹게 되니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제는 생선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몸이 확실히 다릅니다.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건강은 작은 식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등푸른 생선을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박명자 씨는 몇 년 전부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수치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당뇨와 고지혈증 위험이 크다며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사실 박명자 씨는 평소 단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자주 먹었고 밥을 먹고 나서도 달달한 디저트를 찾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혈당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견과류가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명자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트에서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사와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박명자 씨는 원래 오후 시간이 되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몇 시간 후에는 다시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빵과 과자에서 견과류로 바꾼 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오트밀과 함께 견과류를 먹거나 오후에 간식으로 몇 알씩 씹어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자처럼 갑자기 혈당을 치솟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포만감을 제공했습니다. 또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박명자 씨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네요. 박명자 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인 것도 아니고 딱히 운동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단지 간식을 바꿨을 뿐인데도 혈관 건강이 나아진 것입니다. 의사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 후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견과류를 즐겼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곁들였습니다. 오트밀 한 그릇에 견과류를 올리면 고소한 맛과 씹는 식감이 더해져 더 든든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몇 알씩 먹었습니다. 커피나 차와 함께 견과류를 한 줌 먹으면 과자나 빵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추가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견과류를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씹는 재미도 있어 식사 대용으로도 좋았습니다. 너무 짜거나 달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어 무염 견과류를 선택했습니다. 샵샵샵. 이제 박명자 씨는 예전처럼 단 음식을 찾지 않게 처음엔 빵과 과자를 끊는 것이 힘들었지만 견과류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도 지금처럼 식단을 유지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았는데 이제는 견과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간식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그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잘 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리는 것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귀리오트밀, 등푸른 생선, 견과류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식탁 위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곧 활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식습관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쌓이면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